자녀와 말이 통하지 않으세요? 60대를 위한 소통의 지혜. 자녀와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잘해주고 싶은데 자녀는 부담스러워하고 걱정돼서 한마디 하면 잔소리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와의 세대 차이를 좁히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법에 대해 강의 형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세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 세대 차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60대 이상 세대는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는 디지털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 말투, 감정 표현까지도 다를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자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소통의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들은 글과 메시지로 소통하는 데 익숙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했던 방식대로 지시형 대화를 하면 자녀는 억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뭐 해라 보다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같은 표현이 더 열린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판단보다는 공감, 지시보다는 대화를 선택하는 것이 자녀와 마음을 나누는 시작이 됩니다. 세대 간 소통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중 하나는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르면 진심도 잘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걱정을 통째로 오해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의 무반응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소통은 감정을 숨기기보다 정확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건 못지않게 듣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걸 왜 그렇게 했니 보다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라는 공감의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조언을 시작하면 자녀는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한 박자 쉬고 자녀가 정말 조언을 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없이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듣는 도중에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등 관심을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소통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에 있습니다.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조언보다 공감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세대 차이를 좁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과 간섭, 그 아슬아슬한 경계. 자녀와 소통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는 관심과 간섭의 경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거절당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결국 부모의 사랑이 거리감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선 표현 방식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 혹시 나눠줄 수 있어? 라고 묻는 식이 좋습니다. 또 자녀의 일에 관여하고 싶을 때도 내가 해줄게 보다는 필요할 때 말해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자녀는 스스로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부모의 존재를 부담보다는 든든함으로 느끼게 됩니다. 관심은 표현하되 간섭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배려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평생 걱정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쳐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는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가 성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곁에 있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나이에 무슨 일하며 부정부터 하기보다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해줘, 내 생각을 듣고 싶어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자녀가 말을 아낄 땐 억지로 캐묻기보다는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큰 신뢰를 줍니다.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녀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거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심은 자녀와의 관계를 깊고 부드럽게 만들며 간섭이 아닌 신뢰로 연결됩니다. 마음을 잇는 대화의 기술. 진심은 말에 담아야 전달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입니다. 대화는 기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권위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소통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하는 톤, 눈빛, 말의 순서, 말 뒤에 담긴 의도까지 자녀는 모두 느낍니다. 말 한마디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먹었니라는 말보다는 요즘 입맛은 어때? 좋아하는 반찬 해줄까? 라고 바꾸면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똑같이 걱정하는 말이지만 자녀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달라지죠. 또 요즘 힘든 건 없어 보다는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하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는 표현은 자녀의 말을 끌어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녀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그땐 참 속상했겠구나라고 먼저 감정을 짚어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말의 내용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같은 말이 더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는 연습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 꼭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두 마디 따뜻한 말 또는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가 훨씬 더 깊은 소통을 이끌어냅니다. 자녀는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느끼고 부모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렇기에 말의 수보다 진심이 중요하고 대화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신뢰를 쌓는 대화는 일방적인 조언이나 지시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속상한 일이 있어 보일 때 왜 그래?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보다는 무슨 일 있었나 봐.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줘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자녀에게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주겠다는 신호입니다. 또 자녀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조언을 아끼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내가 너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라는 공감 한마디가 그 어떤 충고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와의 진정한 소통은 듣는 태도, 공감의 표현, 그리고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